시험을 본 사람도 있고 보니까 안 본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거 아마 보건 문제라고 해서 20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뭐 비슷은 하나? 몰라? 한번 봅시다, 거기를. 우선 이제 미리 밝혀둘 것은, 꼭 보건 문제를 내가 꼭 공개하거나 그러면 아마 소방직은 아마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보건을 거의 나 혼자 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2000년 넘어서부터 소방직 보건 문제는 거의 나 혼자 했는데, 보건 문제를 하고 나면 꼭 뭐라고 이제 밑에 타냐면,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그건 몰라요, 나도. 내가 시험 본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아마 시험을 보고 와서 복원을 했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나는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내가 뭐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거기 이야기한 대로, 거기 맨 앞에 써놓은 대로, 좀 여러 학생들이 나한테 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문제를 좀 보내준 학생들도 있어. 근데 한 20여 명이 나한테 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은 돌배를 보내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정확합니다. 이러면서 돌배, 이거 보내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돌배가 아니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돌배를 보내줘서, 좀 복원하는데 뭐 도움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원이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이 복원 문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아라. 알겠어. 그래서 이 복원 문제는 이제 맨 뒤에 써놨듯이, 여러분들이 복원한 것에다가 이제 채워지지 않은 것은 내가 이제 덧붙여 넣었어요. 아마 대충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넣어 놓은 거고, 특히 이제 지문 문제 같은 경우는 복원이 더 어려워서 아마 나하고 같이 복원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문제는 작품은 기억나는데 밑줄이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다 세워놓고, 여기 밑줄 아니냐? 그럼 그때서야, 맞아요. 뭐 이러고 있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찍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래서 복원을 겨우 이제, 문제를 복원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두 문제는 아직 내가 복원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뭐 나머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20문제를 이제 한번 좀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미리 먼저 얘기할 것은 뭐가 미리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복원 문제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그러나 상당히 비슷한 문제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나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 꼭 뭘 오해하냐면, 다음 시험이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다음 시험과 요번 문제하고는 같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국어는 약 한 100개에서 한 120개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겨우 몇 문제, 20문제를 뽑아서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어느 쪽에서는 어느 파트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또 어느 파트에 좀 몰려 나올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파트가 안 나오면 꼭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방직 국어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등,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번 4월달, 올해 4월달 시험해 보니까 언어 규범 파트가 나오지 않았단 말이겠지. 아마 언어 규범 파트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해? 소방직 문제에서 이제 언어 규범 파트는 안 나온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 없어. 올해 또 나왔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 유형이 빠졌다고 해서 그쪽 유형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자 성어가 이번에 없어 보니까, 그치? 그렇다고 또 한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쪽 파트가 나오는구나, 이쪽 파트가 나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돼. 그래서 보건 문제 특강을 하고 나면 꼭 이쪽 파트가 나오죠? 안 나오죠? 뭐 이쪽은 안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도 어떤 학생이 나한테 와서 한마디 했다가 욕을 바가지를 먹고 가는데, 시험을 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소방직은 이제 언어 규범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그놈은 좀 나하고 친한 놈이라서 내가, 이놈의 새끼야, 안 나오긴 뭐가 안 나와, 이 자식아. 그거 나오잖아, 그치? 그죠? 그렇게 안 나오는 파트 없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그걸 또 더구나 학생도 아니고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문제 출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등, 이쪽이 안 나온다는 등,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아예 시험에 공부할 때 이쪽은 안 나온다면서 이렇게 하겠지, 그치? 이쪽은 내지 않겠다라고 하겠지, 그치?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알겠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돼? 넓게 공부하고 와야겠지, 그치?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 더 기억해 둘 거. 시험장에 가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볼 사람도 있는데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아마 경험하고 나면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이제 매번 안 돼서 나중에 보면 이제 밀리다 보면 꼭 마지막에 보는 과목이 뭐야? 영어, 그치? 그래서 영어 문제를 이번에도 보니까 뭐 7문제를 찍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20문제 다 풀어도 어떻게? 과락이 너무 까먹나니까 그게 걱정되는데 7문제 찍었으면 몇 문제만 푼 거야? 13문제만 풀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시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국어에서는 국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 나온 부분들 현대문법이나 고전이나 또는 어떻게 돼? 언어 규범까지 또는 한문이 나오면 한문까지 이쪽 파트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국어에서 뒤에 장문이나 또는 독해나 또는 문학이 있죠? 현대문학. 이 부분은 어떠냐면은 요 부분들, 그러니까 장문 부분하고 독해 부분하고 현대문학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시험장 가서 100% 발휘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장담할 수 없냐? 이쪽을 빨리 풀지 않으면 국어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전체로 본다면 소방학이나 법규나 국사나 이쪽을 빨리 풀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떻게 시간 할애가 안 되지겠지. 그러면 이쪽을 잘 풀 리가 없죠. 독해 문제는 윗글의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서 실력하고 시험장에서의 운영 능력하고가 같이 돼야만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이 꼭 명심해 둘 것. 알겠어?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좀 보자.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내가 도움을 준 김경미, 김현기, 김진성, 김보모, 이은길, 나준원, 금가현, 최태묵, 송지석, 김천일, 김대우 그리고 특히 수복이하고 규성이가 무지무지하게 썼습니다. 응? 자, 그럼 이제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 내가 문제를 보내주고 맞냐? 그러면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만들어진 거야. 자, 현대문법부터 한번 봐봐. 현대문법 문제가 자그마치 5문제인데 그 중에 3번 문제는 현대문법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맞춤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디게 현대문법에 넣어놓긴 했지만 맞춤법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5문제, 요걸 빼면 현대문법이 4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죠? 1번은 봐봐. 1번은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나한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맨 처음 생기초반에서 첫날, 그렇죠? 그렇게 외웠던 게 바로 뭐야? 자음과 모음의 분류 도표잖아, 그치?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바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지, 그쵸? 그죠? 그럼 거기 봐봐. 혀의 최고점의 앞쪽이며, 최고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입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그치? 여기 이제 코가 있고, 이렇게 턱이 있으면, 자, 모음의 삼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치? 최고점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치? 앞쪽은 바로 뭐 됩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고, 그치? 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며, 이게 무슨 모음이야? 원순 모음이 되겠지, 그치? 그쵸? 그 다음에 발음 모르겠다? 단모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건 뭐야? 지금 여기 4가지 성격이 나왔어, 그쵸? 4가지가.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란 얘기야? 고모음이란 얘기고, 그쵸? 그치? 두 번째는 바로 뭘 얘기합니까? 전설모음이란 얘기고요. 그죠? 세 번째는 바로 뭐 됩니까? 원순모음이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 나왔어? 단모음이란 얘기지, 그쵸? 자, 그러면 가만히 봐봐. 지금 내가 모음의 분류를 완벽하게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암기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쵸? 지금 모음의 분류 기준이 모두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4가지를 여기에 뭐 한 거야? 다 설명한 거야, 그치? 지금 거기 아주 간단한 보기인 것처럼 보여도 모음의 분류 기준 4가지를 다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야. 모음의 분류 기준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뭐 됩니까? 입을 벌리는 정도,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 저모, 그렇죠?
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렇죠? 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순모음, 평순모음 이렇게겠지. 또 어떻게 발음을 할 때 입의 모양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에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국어의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모음의 분류기준 4가지를 다 설명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지, 그치? 우리 아는 거 뭐가 있어?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내가 봐서 원순모음인 것 같다, 그치? 아닌가? 이게 제일 빠르지? 그 원순모음 발음 뭐가 있어? 오, 우, 왜, 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죠? 원순모음 4개잖아,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찾아주면 될까? 오, 우, 왜, 위 하다 보면 어디서? 자, 이번엔 전설 모음을 찾으면 좀 쉽겠지, 그치? 전설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쪽이 답을 찾는데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모음의 분류기준 4가지를 몽땅 설명해 놓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아마 여기선 어디게 이 4가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뭐가 됩니까? 거기 1번에 와, 아, 그쵸? 2번은 위, 위네, 그쵸? 답은 말은 뭐가 돼? 귀족.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말은 뭐냐면 모음의 분류를 그대로 문제화했다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아마 생기 초반부터 아마 첫날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내가 외우라고 한 그대로 외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2번 문제. 자,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관하는 문제가 2번입니다. 왜? 돌배가 뭔지 몰랐거든, 그치? 그래서 그게 가장 머리에 남았던 거지, 그치? 자, 이것도 역시 어디냐면 아마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다룬 건데 단어형 성방법 어떻게 다루라겠어? 우리가 뭐 기억나? 우리가 단어형 성방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우선 우리는 단일어라는 것과 바로 뭐가 있다? 이렇게 복합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복합어가 바로 뭐가 있어? 이렇게 파생어라는 것과 합성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합성어도 우리는 2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더라. 그렇죠? 합성어는 뭐가 있어?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 병렬합성어. 또 하나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차례대로 공부해야죠. 자, 문제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해?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렇죠? 문제를 아주 친절하게 자, 내가 뭘 물어보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여기처럼 단어형 성범의 다른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 첫 번째 말한 거 됩니까? 단일어인가 복합어인가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모두 복합어면 뭐 하는 거야? 파생어인가 합성어를 찾아보는 거고, 그치? 그죠? 그 다음에 모두 합성어라면 그 뒤에 가서 이 기준을 따져보는 거지, 그치? 그죠?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가야 돼. 그러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게? 복합어에 해당하지, 그치? 왜? 2개 이상이 결합된 단어지, 그치? 그러니까 복합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복합어이니까 이번엔 뭘 찾아야 돼? 파생어인가? 바로 뭐 됩니까? 합성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전개해 나가야 돼. 첫 번째는 단일어냐? 복합어냐? 그렇죠? 모두 복합어라면 파생어냐? 합성어냐? 이렇게 찾아가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뭐 됩니까? 파생어냐? 합성어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거기 1번에 돌배라는 것은 뭐냐? 돌배를 돌로 만든 배라고 하지 말고 이건 말하면 어디게 배 중에서 어디게 야생의 그렇죠 그런 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파생어가 됩니다. 근데 많은 이게 또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기도 해. 왜냐면 돌로 만든 배라고 어디게 또 사전에도 나올 수도 있거든. 그다음에 이건 내가 봐서는 문제를 1번을 다우라는 문제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문법 교재 중에서 돌배를 돌로 만든 배로 해석해서 어디게 글을 썼던 거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거는 뭐냐면 돌배는 바로 파생어의 예로 아마 쓰였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뭐냐면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말하면 됩니까? 이제 어디게 돌다리, 그 다음에 새해, 우지따는 모두 바로 뭐가 됩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 돌배를 돌로 만든 배이니까 합성어다. 그래서 모두 합성어이기 때문에 어디게 합성어 중에서 우지따는 비통사적 합성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봐서는 만약에 여기 거를 물어본다면, 여기 걸 지금, 그치? 이걸 물어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이걸 물어봤다면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당연히 거기에 어떻게 돼? 좀 더 덧붙이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치?
그래서 뭐라면 됩니까? 어디에 단어의 형성 방법 중, 그렇죠? 합성어의 예이다. 어디요? 그 예가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왔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말하면 1번을 답하는 게 아마 일반, 어디에 보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번도 우리 단어 형성 방법도 이것도 아주 뭐 수도 없이 많이 한 거고, 더구나 소방직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잘 나가겠죠. 그지? 그래서 소방직에서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답인 적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때는 뭐라고 했어? 이제 쪼개지지 않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답인, 단일어가 답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게 2번 문제도 우리 소방직에 아주 유난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방직이 어떤 문제를 좋아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1번이나 2번 같은 것은 모두 소방직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번도 의문의 분류가 강조된 거 또는 의문의 변환을 물어보는 문제는 소방직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2번에 단어 형성 방법, 이것도 소방직에서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3번은 어디게? 이 3번 문제는 뭐냐면 밑줄친 단어의 기본형이 틀린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기본형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지만 사실은 한글 맞춤법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 뭐 붓다, 치루다, 씻다, 낫다라고 했는데 거기 2번에 치루다는 이건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거죠. 이건 뭐냐면 치루다는 치르다의 바로 뭐냐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뭐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로도 많이 출제가 되냐면 한글 맞춤법에서 그대로 활용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치렀다, 치렀다 이렇게 써서 잘못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점,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4번은 말하면 됩니까? 동사가 아닌 것 이라고 했는데, 자, 품사 분류 구분 문제겠죠. 이것도 이제 품사 분류 구분 문제는 우리 소방직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 그러나 행정직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품사 분류 기준 동사가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 기억납니까?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 어디에 구분하는 기준이 쭉 나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동사와 형용사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되겠죠. 우선 동사 형용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겠지.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품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어겠죠. 뭐 기능,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단 말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능,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말하면 됩니까? 이건 둘 다 용언에 해당하지겠지. 그죠? 두 번째, 형태에 따라서 모두 뭐에 해당한다? 가변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어떻게? 품사 분류 기준 3가지 중에서 이미 2가지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기능적으로, 형태적으로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능은 용언, 형태는 가변어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3번째 기준이 뭐야? 의미. 의미상 이 2개는 다르지겠지.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동사는 말하면 됩니까? 무엇을?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형용사는 말하면 됩니까? 이것은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능과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기준이 이거죠. 우리가 동사의 예를 보게 되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먹다라든지 또는 말하면 됩니까? 가다 같은 게 동사, 움직임이잖아. 그치? 형용사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푸르다라든지 또는 바로 뭐가 있다? 이렇게 예쁘다 같은 것이 바로 뭐야? 모양이나 상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 2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거는 현재형을 만들어 봤을 때 동사, 형사는 차이가 있다.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동사의 경우는 먹는다 또는 말하면 됩니까? 간다처럼 이렇게 는이나 니은과 같은 현재시의 성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뭐야? 현재형을 만든다. 이렇게 주면 돼. 그러나 형용사는 바로 뭐 됩니까? 기본형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현재형이 된다는 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게 된다. 자, 기억납니까? 이거? 어떻게 보라고 했어? 그치? 어간에다가 무엇을 붙여보자? 능구나를 붙여보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되면 이게 바로 뭐 됩니까? 동사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바로 뭐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간 플러스 능구나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주면 돼. 자, 물론 이제 단어에 따라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동사와 형용사가 동시에 되는 단어도 얼마든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가 동시에 되는 단어, 즉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야. 그 어디에 쓰임 내에서
는구나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핵심은 는이야, 그렇죠? 구나는 그냥 암기하기 쉽도록 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는이란 현재 최선의미가 들어가면 동사, 안 들어가면 형용사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지? 그렇게 우리 정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 형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좀 되겠고, 또 하나 정해질 것은 뭐야? 이런 거죠.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또는 말하면 뭐 됩니까? 이렇게 청류형을 만들 수 없다는 점.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형용사의 경우는 명령형, 청류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지, 그치? 또 하나 말하면 동사는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만약에 먹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빵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관형사처럼 만들어줘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집어넣어줘야 돼? 관형사형 어미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건 뭐가 돼? 먹는 빵, 먹은 빵, 먹을 빵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런데 이거죠. 알맞다라는 형용사의 경우는 만약에 옷이란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형용사의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도 는을 취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알맞은 이렇게 돼야 맞다는 점이지겠지.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의 경우는 말하면 현재 시의 성함이 는도 취할 수 없고, 그죠? 관형사형음이 는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뭐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그치? 요거를. 그래서 어간 플러스 는구나.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말하면 됩니까? 이제 아마 2번은 복원이 잘못된 것 같아, 거기에. 그래서 철수는 반에서 가장 키가 컸구나. 이렇게 바꿔주세요. 거기다. 컸구나.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래서 크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거든. 근데 말하면 됩니까? 키가 크다. 이건 뭐야? 모양이나 상태적이지? 그러니까 컸구나 같은 어떻게 움직임이 되겠지, 그치?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모이다, 그렇죠? 어떻게 크다, 그 다음에 되다, 없다가 나오는데 4번에 없다는 말하면 됩니까? 뭐로만? 형용사로만 쓰이지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암기하는 것을 말해 뭐를?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어간 플러스 말하면 다 는구나.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이렇게 정의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게 되면, 그렇죠? 5번. 5번은 문장 성분을 묻는 거잖아, 그치? 문장 성분 묻는 거겠죠? 자, 문장 성분 묻는 거 아마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그쵸? 자, 여기 봐봐, 이제. 자, 이런 문장 한번 정리해두면 되겠죠. 이 문장 보자. 자, 이렇게 무척, 그렇죠? 철수는, 그렇죠? 이렇게 옛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랬단 말이겠죠? 무척 철수는 옛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무척 철수는 옛 고향을 그리워하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 성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찾아보자는 말이야. 아마 이 문장 성문 하되게 찾는 방법, 이것도 아마 내가 이미 기초반부터 기본서반 또 그 뒤에 뭐 여러 반에서 설명을 했지, 그치? 우리가 문장 성문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찾으라고 했어? 서술어, 그쵸? 그래서 뭐라면 됩니까? 서술어를 제일 먼저 찾는다. 서술어 어디에 있어? 문장 끝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말하면 그리워하다. 이게 말하면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서술어 찾고 난 뒤에 뭘 찾아? 주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서술어, 두 번째는 주어가 되겠죠. 주어라는 것은 말하면 누가, 말하면 무엇이, 이걸 우리가 주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지? 여기서 뭐가 됩니까? 철수가, 이게 말하면 주어가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서술어 찾고 주어 찾으면 그 다음 뭐 찾을까? 그 다음에 찾아야 할 것은 목적어와 이렇게 보호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목적어와 보호는 내가 빗금 쳐놨다겠지? 이유는 뭐야? 목적어와 보호는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치? 목적어와 보호는 둘 다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왜? 이건 서술의 성격에 따라서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가로다. 그렇죠? 무슨 얘기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는 말하면 뭐 됩니까? 뭐가 목적어야? 무엇을, 그렇죠? 뭐를, 이게 목적어지겠지. 그렇죠? 보호는 말하면 뭐 됩니까? 보호는 항상 이렇게 되다. 또는 말하면 뭐 됩니까? 아니다 앞에 주어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 이걸 우리가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뭐 됩니까? 고향을,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찾을 게 뭐냐면 관형어냐 부사어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지, 그치? 그쵸? 그 다음 찾을 게 바로 뭐야? 관형어, 부사, 이걸 찾아줘야 돼. 자, 그런데 물론 관형어나 부사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근데 관형어는 뭐 하는 게 관형어야?
그렇죠. 관용어는 치원을 수식하는 것 이렇게 주면 되겠고, 부서는 말하면 됩니까? 용언을 수식하는 것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지? 아이,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거 몇 번째 쓰고 있는데 뭘 또 써? 새삼스럽게. 어? 그래서 관용어는 치원을 수식하고 부서는 용언을 수식한다고 했어. 그렇죠? 근데 우리 국어에 문장 서문을 찰 때 제일 말썽꾸러기가 뭐다? 부서라고 했지. 그치? 왜? 이 부서는 뭐한다? 자리의 이동이 대단히 자유롭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요 관용어냐 부사냐를 찾을 때는 관용어냐 부사냐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 부사어 여부를 확인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부사어 여부를 확인하니까 지금 여기 남은 게 뭐야? 무척이란 말과 옛이란 말이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해보란 얘기야? 예? 그리워하다. 이렇게 보란 얘기지. 그치? 부사 여부를 확인해 보란 말이야. 부사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어디에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그죠? 저기에 있어야 잘 차리는데 부서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단 말이겠죠. 대단히 자유롭지.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무척도 어디다 넣어봐? 여기다 넣어서 말하면 됩니까? 무척 그리워하다. 이렇게 보란 얘기지. 그치? 옛 그리워하다는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옛은 그리워하다를 꾸며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뭘 꾸며줘? 고향을 꾸며줘서 이것은 관용어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무척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 있긴 하지만 어떻게? 무척 그리워하다. 되지? 그러니까 바로 뭘 꾸며주고 있어? 용언을 꾸며주니까 이것이 바로 뭐다? 부사어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부사어다. 그래서 우리 국어의 부사어는 자리의 이동이 대단히 자유롭기 때문에 마지막 관용어냐 부사어를 확인할 때는 부사어 여부를 먼저 확인해라. 이걸 꼭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부사어는 어디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 무척은 저 앞에 썼지만 여기도 쓸 수 있어. 그렇죠? 최소는 무척 옛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렇죠? 원래 자기 자리는 어디야? 여기죠? 최소는 옛 고향을 무척 그리워하다. 이래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정리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바로 뭐가 됩니까? 일본의 성을 이건 목적어지겠지. 멀리가 문제지. 멀리겠지. 왜냐면 이 멀리는 그대라는 치원 앞에 있긴 하지만 그치? 그러나 이건 어디에? 뒤에는 뭘 꾸며줘? 멀리 보여?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 됩니까? 부사가 되는 거지. 그쵸? 바로 이것과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이거 똑같은 거겠죠? 이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 그쵸?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라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서술을 찾고, 그 다음에 주어 찾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어, 그 다음에 뭐다? 관용어나 부사.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 뭐 됩니까? 뭐가 답이다? 그렇죠?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됐죠? 자, 6번은 말하면 됩니까? 다음 작품과 같은 장르의 특징이 아닌 것 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말하면 뭐냐면 이제 사설 시조죠. 역시 이것도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창 내고 저, 창을 내고 저,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저. 이거 우리 뭐라고 해? A, A, B, A 형식이라고 하지겠지. 그렇죠? 창 내고 저, 창을 내고 저,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저. 그래서 A, A, B, A 형식이다. 고보장지, 세상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조적이, 어디에 표목 컷세.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일상적 언어를 어디에 열거하고 있지, 그치? 그렇죠? 일상적 언어에 열거 이렇게 주면 돼. 표목 컷세, 크나큰 창투로 뚱땅바가 이내 가슴에 창 내고 있죠. 즉, 뭐라면 됩니까? 답답하면서 벗어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면 돼. 그렇죠? 이따금 하는 몹시 이런 얘기죠? 답답할 때면 여자져 볼 거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설 시조인데 1번은 초장이 A, A, B, A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장은 비슷한 사물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장이 사설체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사설 시조는 초장과 중장은 그대로인데 중장이 한없이 길어진 경우가 아주 많지. 그치? 여기도 그런 경우지겠지?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4번 답이 되는 거지겠죠. 종장은 평초의 일반 형태를 벗어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돼? 초장과 종장은 평시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지겠지? 어디가? 중장이 많이 길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라면 4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7번. 7번은 관동별곡이야겠지? 재밌는 건 우리 숙방직이 아주 가사를 좋아해야겠죠. 그치? 그래서 삼춘곡이 출제될 때, 면왕정거가 출제될 때, 이번엔 또 관동별곡이 또 출제되고 있어. 그치? 그래서 가사가 자주 출제되는데, 매번 가사는 아주 깊이 있게 좀 아주 세밀하게 출제가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 가사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갖고 문제화하더라는 얘기지겠지.
그래서 아마 상충곡 때도 그랬고, 그치? 면왕정가도 그랬었고, 이번에 관동묘곡도 아주 구체화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유독 가사를 또 우리 소방직이 좋아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관동묘곡인데, 요 문제도 우리 소방직 지난번 문제 유형과 비슷해요, 그쵸? 상충곡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문제화했었잖아, 그치? 요 문제하고 비슷한 형태죠, 그쵸?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다음 밑줄진 기억령 디귿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적은 것. 잠깐 동안에 밤이 들어 풍랑이 정악원을 명월을 기다리니. 자, 이제 뭐하러 갔어? 달맞이 간 거지, 그치? 명월을 기다리니 서광천장에 피는 듯 숨는 거야. 주름을 고쳐갖고 어깨를 다쓰며 계명성 새벽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백년화 한 가지를 늘 하셔 보내신 거. 요 백년화가 문제를 출제한 적이 많아. 요 백년화는 당연히 바로 뭐야? 명월, 달이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백년 한 가지를 늘 하셔 보내신 거.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이건 뭐야? 선정의 포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선정의 포부. 이렇게 되면 돼. 뉘아주. 뉘아주는 신선이 마시는 술이죠. 그죠? 그래서 뉘아주 가득보 달에게 물은 말이, 자, 달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서는 그 누구이더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2번이 틀렸지, 그치? 그죠? 답은 뭐다? 2번.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치? 영웅과 사서를 만나 그 소식을 묻고 있다 그랬는데,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서는 그들이 누구이더냐? 이렇게 누구한테 묻고 있어? 달에게 물은 말이 있잖아, 그치? 그것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아무나 만나봐 옛길 못 쪼가니 선산동에 갈 길도 멀기도 멀거나 소나무 뿔을 피우며 풋잠을 잠깐 드니 꿈에 한 사람이, 자, 이 부분도 아마 나하고 같이 공부할 때 기억나죠? 여기서 우리 뭘 정리해줘야 돼? 꿈에 한 사람과 나를 구분해 두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꿈에 한 사람 동그라미 찍어놓고, 그쵸? 꿈에 한 사람이 날더러 나 셈으로 묶어놓고, 그쵸? 날더러 물은 말이 그대 셈으로 묶어놓고, 네 동그라미 찍어놓고, 그쵸? 네 모르다. 상계친선 셈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동그라미는 꿈에 한 사람, 세모는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상계친선이라. 황정역 이자를 어쩌는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 동그라미 찍어놓고, 우리를 다루난다. 적은 덕 가지마 이술 한 잔 먹어보고 그랬습니다. 북조정교로 창에서 부어내어 저 먹고 저 동그라미 찍어놓고 날 먹으면 나 셈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동그라미 전부 꿈에 한 사람, 세모는 전부 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 술을 따르는데 어떻게 북조선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 그랬습니다. 바로 호방한 기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어떻게 북조선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 저 먹고 날 먹으는 서너잔 고르니 화풍이 춘풍이 봄바람이 번뜩 불어 그랬습니다. 습습하여 양에게 추더니 구말리 창궁에 적이면 난리로다.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해? 우와 등선이라고 하지겠지?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거론하나 억만청생을 다 취하게 맹근해. 이것도 바로 뭐야? 선정에 대한 선정의 포부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치?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거론하나 억만청생을 다 취하게 맹근해. 그제야 구천문화 또 한잔 하자꾸야. 말대작을 타고 궁에 올라가니 공중의 옥설이 어쩌는가 그러는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가는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했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게 없다. 이게 마지막 끝부분이 지겠지? 그래서 명월이 석자 천산 만나게 다섯자 안이 비친 네자 되었다 세자 세자 다섯자 네자 세자. 바로 뭐하고 똑같아? 시주의 종장시험과 동일하지겠지? 그렇게 좀 얘기했고, 여기서 명월은 바로 누구다?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천산 만나건 온 세상에 지겠지? 그래서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에 비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답은 2번 답이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8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6번과 7번 두 개가 고전 문학이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 고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우리 소방직의 또 특징이야. 그렇지? 그래서 또 고전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깊이 있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고전이 많이 나오고 깊이 있게 나오는 시험은 뭐 거의 소방직하고 법원직 정도만 그렇죠, 그치? 나머지 시험은 이제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자, 8번부터가 바로 어떻게 국어생활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세 문제인데 아까 시우다까지 합치면 네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여기 보니까 8번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거지, 그치? 기억나죠? 그쵸? 이거겠지? 그래서 이건 바로 뭐라겠어? 이렇게
when 이거는 뭐야? 어찌된 어떠한 이런 얘기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왠지 할 때 왠지는 이걸 써야지겠지. 왠지는 이건 말하면 됩니까? 왜 이런 얘기지겠지? 그래서 왜 그런지 이런 얘기지겠죠. 그래서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건 정확하게 되어야겠지. 그래서 거기는 그 문제죠. 그래서 여기 말하면 됩니까? 어찌된 어떠한 남자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when이 아니고 뭐야? when 위에 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사실은 아마 이 문제는 어디게 짜깁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혼돈을 시켰는데, 그렇죠? 1번이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 그렇지? 그렇죠? 거기 3번의 금세 같은 것을 말하면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금세와 이렇게 금세가 있지, 그치? 이것도 우리가 어디서 봤어? 바른 단어 쓰기 할 때 봤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위에 건 금시에 이런 얘기 있고, 아래 건 뭐야?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즘 수박 금세가 좋다. 이럴 때는 뭐야? 값이 좋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많이 보던 문제입니다, 그쵸? 그치? 그렇게 좀 되겠고. 9번 문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 이라고 해서 올바른 문장 찾기지, 그치? 근데 올바른 문장 찾기는 내가 늘 수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소방직은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 나와도 좀 쉽게 나온다고 했어, 그치? 이번 문제도 좀 쉬워,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문장 찾기는 일반 행정직은 아주 어렵게 나와요. 근데 우리 소방직은 올바른 문장 찾기 나왔을 때는 늘 좀 쉽게 나오는 편에 속해. 그래서 거기도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되겠죠?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올바른 문장 찾기라는 것은 세 가지죠. 정확성이 있어야겠고, 그렇죠? 경제성이 있어야겠고, 세 번째 뭐야? 동어 반복을 회피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올바른 문장 찾기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성, 두 번째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경제성, 세 번째 말하면 뭐다? 이렇게 동어 반복의 회피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중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중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치? 그래서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니까 그것은 정확한 문장이 아닌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거기 보니까 1번에 뭐야?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이거는 중의성이 없어, 그쵸? 근데 2번은 뭐가 됩니까? 할아버지께서는 귤과 사과 2개를 주셨다. 이거는 뭐야? 귤과 사과 각각 합쳐서 2개인지, 각각 2개인지 알 수 없지, 그치? 3번은 뭐가 됩니까? 목소리가 예쁜, 여기에 뭘 꾸며줘? 영희를 꾸며주는 것인지, 영희의 동생을 꾸며주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렇죠? 네 번째 뭐라고 됩니까? 오빠는 어떻게 동생과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이거는 오빠가, 그렇죠? 오빠가 동생과 선생님을 만난 것인지, 오빠하고 동생이 선생님을 만난 것인지 알 수 없지,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1번 답이 됩니다. 그렇죠? 10번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이상하게 우리 서방직은 로마자 표기를 좋아해요. 외래어 표기보단 거의 로마자 표기가 많이 나가겠지. 그래서 언어 규범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제 표준 발음법하고 로마자 표기법이 특히 소방직에서는 자주 문제가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뭐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에 속해. 우리 소방직은. 근데 로마자 표기법은 지금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거기 어디게 로마자 표기의 특징은 아마 이제 이런 거 기억나죠? 내가 로마자 표기는 무엇에 의해서 표기하는 거야? 표준 발음법에 의해서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런데 로마자 표기할 때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종로 같으면 이렇게 쓰이지만 발음이 이거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법은 여기에 맞춰서 표기하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게 몇 개가 있었어, 그쵸? 그치?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하는데 예외가 몇 개가 있었단 말이겠지. 기억나죠? 그 예외는 바로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거? 예외가 뭐가 있어? 우선 뭐는 된소리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또 말하면 긴 소리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된소리 되기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긴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제? 바로 여기 지편전이지, 뭐야. 그렇죠? 뭐가 있어?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 뒤에 나타난 시읒은 요거를 말하면 됩니까? 엣지를 밝혀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 얘가 바로 뭐였어? 묵호, 지편전, 오죽헌 이런 거 있지, 그치?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묵호, 오죽헌, 지편전, 바로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시읒은 엣지를 밝혀 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거였던 거잖아. 이 묵호가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그냥 MUKO로 쓰고 끝나지 않는다. 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뭐 해줘야 돼? 여기다 H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기역, 디귿, 비읍, 대, 시옷은 H를 밝혀 적는다. 그 얘가 지편전, 오죽건, 그쵸? 묵호.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지편전이 나온 거지, 그치? 그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예외가 첫 번째 된소리의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긴 소리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기역, 디귿, 비읍, 대, 시옷은 H를 밝혀 적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예외가 두 개가 더 있는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의. 그쵸? 의는 발음과 관계없이, 의의 표준 발음은 뭐가 돼버려? 의의 표준 발음은 여러 개 있잖아. 의로 발음하기도 하고, 이로 발음하기도 하고, 애로 발음되기도 하지, 그치? 그러나 의는 무조건 무엇으로 적는다? UI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마지막 예외가 뭐지? 이름의 경우죠. 그죠?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도 어디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지 않은 예외가 이렇게 5가지. 그래서 대인설득의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어디게 장모문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기역, 디귿, 비읍, 대, 시옷은 H를 밝혀줬고, 그렇죠? 그 다음 말은 뭐됩니까? 의는 무조건 UI. 그 다음에 이름의 경우도 어디게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름의 경우, 이런 경우잖아. 이렇게 홍, 빛나, 이렇게 되면, 발음하면 뭐가 되버려? 발음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이름은 한 글자씩 읽으라고 했잖아. 한 글자씩,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홍, 그 다음 말은 뭐 됩니까? 빛, 그 다음 말은 뭐다? 이렇게 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적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해두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두면 되겠다. 한문이 안 나왔어. 그치? 그쵸? 한문이 안 나와서, 한문이 안 나오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그나마 좀 마음이 놓였던 사람도 있겠고, 그치? 자, 11번은 장문인데, 요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장문이 좀 적게 나왔어. 실제 행정직은 장문이 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2문제거든. 근데 우리 소방직은 늘 2-3문제씩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엔 한 문제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방직에 잘 나오는 장문은 바로 뭐야? 장문에 잘 나오는 것은 주제에 적합한 소재의 선별. 그죠? 그래서 장문 부분에서 우리 이제 소방직에 잘 나오는 것은 주제와 어디게, 그렇죠? 소재를 연결하는 문제지겠지? 그래서 주제에 적합한 소재의 선별 문제. 이건 바로 뭘 갖고 푸는 거야? 통일성을 갖고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가 바로 뭐 됩니까? 제목 붙이기 아닙니까, 그쵸? 그지? 제목 붙이기도 아주 잘 나왔었죠, 그쵸? 그치?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뭐가 돼요? 진술 방법. 그쵸? 또 하나가 바로 수학법이지, 그치? 그래서 아마 장문 문제는 주로 요 4개에서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 그치?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 요 4개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요번엔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 그치? 그래서 장문 문제는 소방직이 보통 2문제 내지 3문제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주제에 적합한 소재의 선별, 제목 붙이기, 그 다음에 진술 방법, 그 다음에 수학법. 이 4개가 이제 우리 소방직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어, 그쵸? 그치? 근데 이번에는 진술 방법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목 붙이기는 기억나는 게 바로 뭐야? 그 유명한 연날리기잖아, 그치? 기억나? 그래서, 아니, 우리 어디게, 기출문제 특강 다 들었잖아. 교재 갖고 있잖아. 거기 보면 연날리기 있죠, 그치? 한참 설명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었잖아, 그쵸? 아마 그 문제를 보면서 지금 와서 보면 연날리기 이외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어떻게 시험장에서 그냥 비석치기를 답하고, 그치? 그런지 모르겠어, 그쵸? 그래서 어디게, 제목 붙이기. 또 수학법도 사실 우리 소방직의 단골이야, 그쵸? 그래서 수학법 문제도 사실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지겠죠. 그래서 작문을 공부할 때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기도 쉽게 나왔죠. 거기 금난새 클래식 여행이라는 글에서 지문을 뽑아온 건데, 아이고 이 지문도 한참 걸렸어. 거기 보니까 클래식이 피라미드 나오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 나오고 클래식 나온대. 그 2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참 말들은 쉽게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답이 뭐니? 아니 피라미드 클래식 그리고 답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겠지? 그죠? 아이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문화 유적을 탐방하는 것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야? 클래식 음악을 무엇을 가지고 피라미드 같은 것을 통해서 유산점에 의해서 추측되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유추의 방법이지겠지. 그렇죠? 거기서 분류나 예시나 구분 설명될 게 없지겠지. 여기 아주 쉽게 문제가 출제했던 것 같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됩니까? 유추 이렇게 주면 돼. 그러니까 클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라미드를 어떻게 가지고 유추한 거지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문 문제가 좀 적게 나왔다는 점. 그치? 12번 문제와 13번 문제. 그렇죠? 12번, 13번, 14번 문제가 바로 독해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12, 13, 14번 문제가 독해 문제인데 12번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글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와 14번 문제는 내가 복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비슷하게 집어넣긴 했지만 이 두 문제는 완전한 복원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자, 거기 보니까 이제 12번 문제도 사실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글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다음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말하겠어.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우린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앞에서 여기 봐봐 이제 앞에서 거기 보니까 앞에서 살펴본 공유적 비극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뭐냐면 주류 경제학의 말하면 됩니까? 전제가 뭐란 얘기야?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가 틀렸어? 1번이 잘못된 거지. 그치? 그죠? 1번에 뭐라고 했어?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1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역시 이제 이 지문 문제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소방직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대체로 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겠지. 그래서 이제 독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 독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을 빨리 푸는 것도 필요하고요. 독해 자체로만 놓고 보면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나오고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먼저 뭘 봐야 돼? 먼저 보기를 어떻게 1, 2, 3, 4번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됩니까? 지문을 본다. 이런 순서가 좋지겠지. 그래서 문제 읽고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지문 읽을 때도 반드시 바로 뭐 하면서 그렇죠? 밑줄을 치면서 읽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독해하는 것을 좀 반복적 연습을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됩니까? 몇 번이? 그렇죠? 1번에 어떻게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 이익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충됐다는 얘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 답은 그래서 뭐라면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독해 지문은 어떤 특정한 지문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 요즘 우리 공무원 시험은 어느 시험이든 간에 사실 어디서 빼왔는지 모르게 여기저기서 지문을 빼오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특정하게 뭐 이런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특히 뭐 그냥 신문에 어떻게 글을 그냥 어디 문조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뭐 교과서 지문이 문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역시 이제 뭐 지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낫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봐서 해결한다는 것보다는 원리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응? 자, 13번 문제는 다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시험 본 사람들 이 지문 맞아? 아니야? 미안하네 죽겠네. 아니라네, 그쵸? 미리 와서 좀 얘기하지. 왜 인제 아니라고 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근데 전혀 아닌데 왜 이 지문이라고 이렇게 우긴 놈이 있어, 나한테? 근데 답은 아마 뭐 그거 같아, 보니까. 답은 사마천의 그 당시 명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게 대다수가 답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나도 잘 모릅니다. 지문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그래서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 14번도 이거는
밑줄 친 것에 알맞는 말을 넣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추리적 사고력을 묻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앞에 지문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문 쭉 있는 중에 어느 하나를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나는 여기서 가로로 바꿔놨어, 그냥.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복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아마 4번이 답이라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제 정확한 문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13번, 14번 이 두 문제는 나도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현대문학이 유독 이번에 많이 나왔어, 그치? 현대문학이, 그쵸? 15, 16, 17, 18, 19, 20. 그래서 아주 현대문학이 많아서 이번 시험은 딱 3개야, 그쵸? 보니까. 현대문법, 그쵸? 현대문학, 그 다음에 뭐야? 어디게? 언어규범 쪽에, 그치? 이게 이제 3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거기 보니까 15번 문제는 어떤 학생들은 그러더라고. 시험 보기 직전 수업에 내가 이 지문을 다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다음 밑줄 친 기억력 디그리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시험 보는 그 주 아마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수업을 해서 아마 다뤘던 모양인데 바로 누구의? 고은의 작품인 거죠, 그렇죠? 모슴 대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턱 관전인의 모슴 대길이는 상모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높다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 줄 모르고 어디에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 털고 잘도 치워 보니 가르마 났지요. 그러니까 말하면 됩니까? 이거는 누구의? 그렇죠? 바로 대길이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지, 그치? 말하면 됩니까? 밥 때 늦어도 투덜 줄 모르고 거기다 또 어떻게 돼? 성실하기까지 하고, 그치? 그쵸? 그러나 나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죠. 모슴빵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하실때 가가 거열을 배웠죠. 그래요 장화홍련들을 주룩주룩 비우듯 읽었죠.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죠. 일제 30년 지나간 뒤 가가교가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죠. 대길이 아저씨들은 주인도 동네론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살구 꽃핀 어디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호적상 큰아기 따위에는 눈여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자 보기를 돌보기처럼 하네, 그치? 그쵸? 지게작대기 뉘어놓고 먼데 바다라는 것은 아마 이상을 얘기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상이 꿈이 큼을 어디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도 따라 바라보았죠. 우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죠. 찬겨울 눈동이 가운데에서도 덜렁 겨드랑이 바람잘도 드나들었죠. 이건 말하면 됩니까? 아마 찬겨울 눈동이 가운데 그 추운 날에도 어디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들었다는 얘기는 옷이 제대로 된 걸 입지 못하는, 그치? 어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가 말했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치? 답은 말하면 뭐가 답이 돼? 4번이 답이 되지, 그치?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시적자라는 게 뭐야? 시적자는 작품 속에 나죠? 그 나를 나의 이기적 태도를 비판하는 의도이다.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렇죠? 이렇게 남과 더불어 살 것을 권유하는 것이지, 그렇죠?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말아버리면 4번이 답이 됩니다. 16번은 말아버립니까? 시적자의 정서와 태도에 가장 가까운 거. 정서라는 것은 이제 감정을 얘기하고, 그치? 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력에 쓰는 작품이죠? 이건 당연히 말하면 됩니까? 나무로 창을력에 쓰는 제법 그대로, 그치? 아마 농촌에서 또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보면 되겠지, 그쵸? 그치? 즉, 말하면 됩니까? 아마 세상에 아둥바둥하는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1번은 김소월의 초원은 말하면 됩니까? 한의 정서가 바탕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치? 2번에 성북동 비둘기는 말하면 됩니까?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죠, 그치? 그쵸? 3번은 말하면 됩니까? 신경림의 농무. 이거는 바로 뭐야? 바로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은 1960년대 농촌 현실에 대한, 그쵸? 비판하는 내용이라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비록 겁도 안 나는 농사 따위와 아예 예편내거나 맡겨두고 세전을 거쳐 도시장 앞에 설 땐 우린 점점 신명이 난다. 그래서 바로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은 농촌 현실에 대한 바로 뭐야? 비판. 이렇게 주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천상병의 귀천. 즉,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야? 죽음을 얘기하는 되겠죠. 그 죽음조차 달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치? 초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4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이 시가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작품을 많이 봐서 본 작품을 시험에 나오길 기다리면 안 돼요. 알겠어? 이건 말하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면 됩니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어떻게 적절히 하는 거. 역시 이것도 바로 뭐야?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잖아.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게 가정이지 뭐야겠지. 그렇죠? 두 번째 보니까 음성 상징어를 대립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라는 것은 의성어나 의태어인데 바로 뭐 됩니까? 우르르 우르르 부시 부시 이런 거 나오긴 알겠지? 그러나 이게 바로 뭐 됩니까? 이것이 어디게 즉 시상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지겠죠. 여기서 대립이 나타나지. 뭐로 대립이 나타납니까? 물과 불로 대립되고 있지겠지. 그러나 바로 뭐 됩니까? 음성 상징어에 의한 대립은 잘못된 거지겠지. 2번이 답이 됩니다. 청령과 명령형을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로 뭐 됩니까? 어떤 거? 자, 거기 보니까 청령이라는 것은 뭐뭐하자 이런 거잖아. 그치? 맨 끝에 마지막 년을 보니까 만리밖에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청령이 주겠죠. 맨 끝에 뭐라고 했어?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이거 명령형이죠. 그치? 그죠? 그래서 답은 말하면 뭐 됩니까? 2번이 답이 된다. 4번도 뭐 됩니까? 청자를 명시하여 듣는 사람은 누구야? 그대죠. 그지? 듣는 사람은 그대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만리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요 라고 했으니까. 그치? 답은 어디게? 2번 답이 된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18번 문제. 이거는 소설 문제가 18번, 19번에 나왔지. 그치? 그래서 소설이 나오면 소설 문제도 이제 우리 소방직이 잘 좀 나오는 편인데 소설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첫 번째 뭘 좀 꼭 기억하자. 시점 문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두 번째는 말하면 됩니까? 어휘 문제. 그렇죠? 시점 문제와 어휘 문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어떻게 소설의 내용 파악이죠. 그렇죠? 그렇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시점과 어휘와 내용 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시점 문제와 어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두 개는 우리가 특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거기 보니까 18번 문제는 전영택의 화수분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거기 보니까 바로 뭐 됩니까? 이제 맨 끝에 보니까 이 화수분이라는 작품은 어떻게 제목 자체가 바로 뭐라고 했어? 이제 어떻게 반어적이라고 했죠? 그런 제목이 뭐가 있어? 운수 좋은 날, 화수분, 태평천하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겠죠. 마지막을 봐. 이튿날 아침 나무장사가 지나가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는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다닥낀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 것만 손에 씻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쵸? 그지?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아주 뭐라면 됩니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지, 그치?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뭐라면 뭐 됩니까?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19번 문제는 시점을 그대로 묻고 있는 것인데, 그쵸? 자,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라고 했죠? 시점은 원래 소설자는 누구야? 당연히 작가겠지, 그치? 당연히 소설은 작가가 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소설자는 늘 작가죠,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이 작가가 작품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소설을 쓸 수 있어, 그치? 그죠? 그러니까 원래 소설자라는 것은 당연히 작가인데 이 작가가 작품 속에다 나를 집어넣어서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런 예 들었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이 있다. 기억나지? 내가 이거 예를 들었던 거겠죠? 홍길동전 작품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돼? 홍길동이 어려서부터 성격이 아주 포악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아주 싫어한다. 자, 그날도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그쵸? 동네 한복판을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치? 이걸 어떻게 돼? 그쵸? 어떻게, 나는, 그쵸? 오늘도 술에 취해서 동네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나를 집어넣어서 쓰면 이게 바로 뭐야? 1인칭 시점이 되는 거고, 어떻게, 그냥 그거 없이 쓰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인칭 시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 작품 밖에 있는 거고, 그쵸?
1인 칭점은 뭐라고 됩니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지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기에 1, 2, 3, 4번을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품 밖에 서술자 그러면 3인 칭점이고요. 작품 안에 서술자 그러면 바로 뭐야? 1인 칭점이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인 칭점은 작품 밖에 서술자인 누가? 작가가 진행해 나가는 거고 1인 칭점은 작품 안에 서술자인 나가 진행해 나가는 거지겠지. 그래서 어디게 작가가 무엇이면 전지적이면 바로 뭐가 됩니까? 3인칭 전적 시점이 있고 아니면 바로 뭐가 됩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가지겠지. 자, 1인칭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죠? 무엇이면 주인공이면 뭐라고 됩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아니면 뭐라고 됩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돼? 내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렇지. 그죠? 그 내가 있으면 주인공이 아닌가 확인하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3인칭이 되겠죠. 그때는 말은 뭐야? 전적이냐 아니냐 이걸 파악하면 되겠지. 그래서 3인칭 점은 작품 밖의 서술자, 1인칭 점은 작품 안에 서술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3인칭 전적 시점 말하면 뭐 됩니까? 뭐하다? 그것은 작가의 개입이 많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3인칭 관찰자점은 극적이다. 또 뭐라고 이렇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1인칭 주인공점 말하면 뭐 됩니까? 이것은 주동 인물의 심리 묘사에 적절하다 이렇게 주면 되겠고 1인칭 관찰자점은 뭐라고 뭐 됩니까? 시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두면 시점 4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지겠지. 그래서 3인칭 전적 시점은 작가의 개입이 많다. 3인칭 관찰자점은 극적이고 객관적이다. 1인칭 주인공점은 주동인물의 심리묘사에 적절하다. 1인칭 관찰자점은 시야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보면 되겠지. 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말은 뭐 됩니까? 3인칭 시점이 되겠지. 그치? 그죠? 나가 있냐 없냐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말은 뭐 됩니까? 전지적이냐 아니냐. 전적이라는 얘기 뭐야? 내면적 심리까지를 파악하고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갖고 우리가 좀 정해두면 되겠죠. 이 작품은 뭐라고 됩니까? 3인칭 전적 시점이 되겠지. 1번은 뭐야? 서술자가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말하면 뭐 됩니까? 1인칭 시점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야? 뒤에 객관적으로 등장인물을 서술한다. 이건 또 관찰자 시점에서 뭐야? 그치? 그러니까 1번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마땅한 지문이 아니지. 그치? 그렇죠? 거기는 그치? 2번은 말하면 뭐 됩니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몇 인칭이니? 3인칭 시점이 되겠죠. 등장의 내면을 진술했다. 이거 뭐야? 전적 시점이 되겠지. 그렇죠? 3번은 뭐 됩니까?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이거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지. 4번은 뭐라면 됩니까? 숫자가 작품 밖에서 몇 인칭? 3인칭이죠. 뭐가 돼? 관찰자 입장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답이 된다? 2번이 답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품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어디 시점을 파악하는 원리만 깨우치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20번은 박완서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렇죠? 기억과 같은 의미인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뭐야? 내가 당초에 꿈꾸던 비단은 아니었다 했잖아. 그렇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소설가 된 거지 처음부터 소설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꿈꾸던 것을 말하면 뭐 됩니까? 저 앞에 있잖아. 그치? 바로 가지 못한 그 길인 거지. 그치? 그쵸? 그러니까 말하면 뭐 됩니까? 거기서 그거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 소설가, 출세, 좋은 직업, 그 다음에 놓친 꿈, 당연히 뭐가 답이 돼야 돼? 놓친 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됐지? 답은 바로 몇 번? 4번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 문제를 쭉 풀었지만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쳐 공부하는 건 안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기출 문제를 많이 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제 문제의 수준이라든지 어디게 또 문제를 익숙하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아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뭐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그렇죠? 또 시험이 또 내년 4월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본거는 있고, 왜냐면 또 채점해 보면 첫날은 떨어진 것 같은데
둘째 날은 붙은 것 같고, 셋째 날쯤 되면 또 수속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치? 그래서 또, 왜냐면 오늘도 나한테 많이 연락 오더라고. 체력 준비해야 될까요? 뭐 이러더라고. 아니, 뭐, 체력 준비하고 안 하고는 뭐 관계없이 체력은 늘 준비해야죠. 그치? 근데 어쨌든 뭐 너무 요번 시험에 연연하지 말고 4월달, 왜냐면 요번 시험에 연연하면 4월달 시험까지 망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번 달 시험은 좀 연연하지 말고 그대로 4월달 시험까지 쭉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